이번 시간에는 일본의 사슬 탐정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탐정 제도는 국가나 정부 기관에 의한 관리 제도 시행이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관리 업종의 성격이 자유신 업종으로서의 성격이었습니다. 즉, 경찰의 개업, 휴업, 폐업 등에 대한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이는 탐정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대두시키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일본 탐정 제도는 최근에는 자유업에서 신고업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탐정업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신고업 전환이라는 것은 탐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역의 공안위원회, 우리나라 같으면 경찰위원회이죠.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공안위원회 및 해당 지방경찰은 신고 후 영업을 개시한 탐정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면접권과 미행권, 즉 일본의 사슬 탐정 제도는 조사 대상자에게 신분을 밝히고 면접하며 대면 조사를 통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행권, 조사 대상자에 대한 미행이 가능하며 조사 대상자의 사생활이나 직업활동, 일상생활에 대한 방해가 되는 수준이 아니면 되는 것이지만 그 방해가 되면 불허하고 있습니다. 탐문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 주변에 대한 조사를 통한 탐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잠복권, 잠복을 통한 조사 대상자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폭로하거나 협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게 되면 즉 처벌받게 되는 것이죠. 용어의 변경인데요. 일본 사슬 탐정은 고전적인 개념에서 탐정이나 흥신소라고 명칭을 사용하였지만 최근에는 탐정조사업, 조사업 등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탐정협회는요,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사단법인 형태로 여러 형태의 협회가 존재하는 복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규정에 의거하여 교육, 훈련, 자격증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탐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말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일본에서 약 6만 명 정도의 탐정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 역시도 국가기관에 추정된 조사에 의한 내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업무, 국가기관의 업무에 대한 간섭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단, 이 외의 법 테두리 안의 합법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탐정의 활동, 즉 그 활동은 거의 무제한으로 보장받고 있는 측면입니다. 심부름센터의 역할과 탐정의 역할을 겸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 탐정의 경우는 불륜 사건 및 기업 보안 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 조사에 많은 탐정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형사 고소 사건 비율은 우리나라 45분의 1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분쟁은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을 꾀하고 있습니다. 민사재판과 관련한 변호사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한 증거 확보 및 사실조사 업무에 많은 탐정들이 투입되고 있는 일본의 사슬 탐정 제도의 현실입니다. 이상은 일본 사슬 탐정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독일의 사슬 탐정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탐정업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사슬 탐정과 상업 탐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신용조정
정보 회사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합법적으로 정보 수집이나 사실 조사가 가능한 것이고, 현장 방문을 통한 탐문 조사도 법적 근거에 의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단, 변호사의 자문 또는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는 만이 업무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범위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주정부에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영업등록을 함으로써 탐정업의 개시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설탐정은 상업탐정과는 달리 별도의 자격 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영업등록만으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일종의 자유신고 업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자에 대해서는 정가 조회를 합니다. 정가 내용, 탐정상, 탐정 업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 영업 허가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독일 연방정부의 직업관련법에서 상업탐정은 경비업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비업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는 영역입니다. 경비업으로서 독일 탐정이 되기 위한, 즉 상업탐정이 되기 위한 연방정부의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업탐정 업무 수행을 위한 장비를 구입해야 합니다. 상업탐정 업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구비해야 합니다. 개인 또는 탐정법인업자가 신뢰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업탐정 업무 과정 중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상업탐정의 기본 요건입니다. 상업탐정 의무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전문 상업탐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화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고, 즉 상업탐정은 연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경영 규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기관이 일반적인 탐정활동 아닌 상업적인 탐정활동에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탐정업자는 반드시 수집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돌려줄 의무를 지닙니다. 그것도 그냥 의무가 아니고 법적 의무를 지닙니다. 법적 의무. 개별적인 경영 상태나 재무 상태 등을 기록한 경영 회계 장부를 반드시 사무실에 비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업탐정과 사설탐정의 구분입니다. 상업탐정은 자생적으로 생긴 탐정 제도가 오랜 역사를 가지면서 공식 제도화된 것이고, 사설탐정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제도를 적극적으로 들여와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법률상의 상업탐정과 사설탐정이 구분되기는 하지만 업무 수행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페인의 탐정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만 탐정 자격이 부여되는 스페인은 다른 국가와 양상이 약간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1992년에 제정된 사적 제도에 관한 법률을 통해 탐정 업무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경찰의 능력으로만 치안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하였던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양상이겠지만요. 그래서
사적 안정에 관한 법률을 통해 경비업과 탐정업을 경찰의 민간 능력 보안 기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증거와 정보를 획득하는 업무가 제도권의 범위 안에 가능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것이죠. 스페인의 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탐정 자격을 부여합니다. 경비업 관리하고요, 탐정업 관리하고요. 이 두 가지를 통합적으로 수행하여 이 두 영역 간의 협력적 치안 유지 효과를 유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 대형 상점, 놀이시설 등의 경비원과 함께 범죄자를 찾아내어 경찰에 인계하는 경비업 성격의 탐정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몰카 탐지, 절도범 근거, 시설물 훼손과 훼손자에 대한 근거 등 많은 치안 활동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요, 외국인이나 식민지 출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탐정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받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만 18세 이상의 성인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미성년자 및 의사 무능력자는 취득 제한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사학위 이상 학력을 소지한 자만이 탐정이 될 수 있으며 학력 수준 미달자에 대해서는 탐정 자격 취득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불법 영업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수준의 인적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가장 강한 학력 기준을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수의 탐정들이 전직 수사관이나 경찰관 출신이며 남서부 유럽에서 탐정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국가가 바로 스페인입니다. 공무원 출신자의 경우에는 퇴직자 이후에 2년이 경과되어야지만 탐정 자격이 취득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관 예우나 수사기관과 탐정의 유착관계를 차단하기 위한 차원에서 퇴직 후 2년이라는 탐정 자격 취득 금지 기간을 제시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랑스에 대한 탐정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탐정 제도는 미국 수준으로 탐정 면허 취득이 쉬운 편입니다. 자격 시험이 아니죠. 전문 직업 교육을 통해서 취득 가능합니다. 1983년도에 안전 확보를 위한 민간 업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는데요. 거기에서 경비업과 함께 탐정업이 법제화되었고 이것이 합법화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요, 국내 치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는데 탐정업이 허가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2015년도부터 미국과 같이 탐정 면허의 지역 면허 제도를 시행하였고요. 프랑스의 탐정을 굳이 구분을 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는 탐정, 기업 정보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기업 탐정, 즉 상당수의 프랑스 탐정은요, 개인 관한 정보를 조사하는 탐정보다는 기업 탐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 범죄 및 기업 정보 유출, 경제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등의 적발과 고발 업무가 많이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 프랑스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
불법 행위, 배임 행위 등에 대한 조사들이 많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제범죄 수사에는 경찰도 탐정이 수집, 조사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성인이면 누구나 탐정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인의 경우에는 자국 국적자에만 취득이 가능하였으나 프랑스는 탐정은 외국인도 취득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 탐정 자격을 취득할 경우에는 프랑스 내에서 단독 활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이 탐정 면허를 딴 후 프랑스 영토 내에서 탐정 활동을 하는 경우는 특히 프랑스어권 식민지 출신의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이나 탐정 면허 박탈의 처벌이 가해지게 됩니다. 외국인 출신 탐정이 프랑스 영토 내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내국인 탐정의 도움을 받아 공동 영업이나 고용 탐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프랑스 면허 제도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나 영업에 대해서는 자국민 면허자 보호 원칙이 철저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외국인에 대해서 탐정 면허를 국적 불문으로 개방하는 것은 구식민지권의 탐정 시장을 프랑스가 장악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우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프랑스 탐정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제풀이입니다. 프랑스 탐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가. 자국민과 함께 외국인도 취득 가능하다. 나. 미성년자는 취득이 불가능하다. 다. 외국인 탐정 면허 취득자는 프랑스 영토 안에서 영업이 자유롭다. 라. 2015년부터 지역 탐정 면허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답이 뭘까요? 그 답은 다가 되겠습니다. 프랑스 탐정 면허를 취득한 외국인이 프랑스 영토 안에서 영업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프랑스 탐정의 도움과 협업을 통해야지만 그 사업과 활동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일본 탐정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가. 일본 탐정 제도는 가장 개방적, 자유적 형태의 탐정 제도이다. 나. 일본의 탐정은 독일과 같은 준사법권을 가진다. 다. 탐정의 관리 감독은 주로 지역공안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라. 탐정협회는 단수가 아닌 복수의 사단법인 형태로 존재한다. 그 답은요? 나가 되겠습니다. 일본의 탐정은 순수 민간업자이며 준사법이나 강제조사권 등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서는 있다라고 답을 했기 때문에 오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일본 탐정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가. 면접권, 나. 미행권, 다. 잠복권, 라. 감청권. 답이 뭘까요? 라. 감청권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탐정은 면접권, 미행권, 잠복권, 탐문권입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감청권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의 사설 탐정 제도에 대한 요약 정리가 있겠습니다. 최근 자유업에서 신고업으로 전환하여 탐정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였습니다. 면접권과 미행권, 탐문권, 잠복권 이 네 가지 권한을 부여하며 규제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경찰의 업무나 국가기관의 업무에 대한 간섭은 불가능하지만 이 외의 법 테두리 안의 모든 합법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무제한으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심부름센터의 역할과 탐정의 역할을 겸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 민사재판과 관련한 변호사들의 활동이 활발하여 이와 같은 관련한 증거 확보, 사실조사 업무에 많은 탐정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독일의 사설탐정 제도에 대한 요약 정리입니다. 독일의 탐정업은 사설탐정과 상업탐정 두 가지로 나눈다고 공부를 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합법적으로 정보 수집 및 사실조사가 가능하고 현장 방문을 통한 탐문조사도 법적 근거에 의하여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연방정부의 직업관련법에서 상업탐정은요, 경비업의 한 유형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그 규정 또한 경비업과 겸업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법률상의 상업탐정과 사설탐정이 구분되기도 하지만 업무 수행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우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페인과 프랑스 탐정 제도에 대한 요약 정리입니다. 스페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경비관리업과 탐정업 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여 협력적인 치안 유지 효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인이나 식민지 출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탐정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만 탐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학력 수준 이상의 미달자는 탐정 자격 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무원 출신자의 경우에는 퇴직 이후에 2년이 경과되어야지만 탐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프랑스의 요점 정리입니다. 자격 시험이 아닌 전문 직업 교육을 통한 탐정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전문 직업 교육입니다. 개인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는 탐정과 기업 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 탐정으로 구분되며 상당수의 프랑스 탐정은 기업 탐정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인이면 누구나 탐정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그 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출신 탐정이 프랑스 영토 내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내국인의 탐정의 제도인 탐정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공동 영업이나 고용 탐정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프랑스 내에서는 외국인이 취득했어도 자국민의 탐정과 협업이 이루어져야지만 탐정 활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요약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